뱀의 어떤 천간 속성은 병화라고 있죠. 하늘의 태양과 같은 기운인 뱀이 천살로 왔다라는 게 뭐죠, 이게? 주도권이 있다, 없다? 주도권이 없죠.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주변의 어떤 변동에서 내가 활동을 구한다. 주변 변동에 따라 어떤 그 활동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 변동 따라 활동한다는 게 뭐랬죠? 일 잘하면 영의정, 말 잘하면 영의정이랬죠. 말 잘하면 영의정. 내가 말 잘하면 영의정 신분을 득하고, 말 못하면 뭐 간다? 말 잘하면 이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말 잘하면 영의정 받고, 임금한테 말 잘하면, 요 뱀이 진달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 내가 영의정을 받는다는 거는 상을 하나 받고, 말 못하면 역적 1번 역적이다, 2번 유배를 간다. 유배. 그렇지, 유배를 간다. 이 여기서 말하는 유배는 어디로 간다? 역적이 돼가지고 유배를 간다. 그럼 어디로 간다? 먼 곳으로 뭐 방출된다,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뱀은 진이 왔다라는 거는, 사중에 병화가 드러났다라는 거는 내 목숨줄을 갖고 있는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숨줄.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지어 흔든다. 고로 뱀은 병진달에 1번 까불면 좋다. 그렇지. 까불면 유배를 갈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뱀은 설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개묘년이 왔다라는 거는 운이 주인공이랬죠. 묘가 주인공으로서 설치는 운에 올해 뱀들이 고달프다 했죠. 뱀띠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 뱀은 이 토끼가 오면 항상 뱀의 존재 양식을 위축된 모양으로 눈치를 보면서 살금살금 가야 되는 불편한 상태. 그러니까 이 뱀을 있죠. 말빨로 쓰는 갑목이나 을일주들은, 갑을일주가 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니까. 자꾸 이렇게 절름발이가 된 상태처럼 가야 되거든. 예. 예, 그러니까 뭐 뱀이 있습니까? 예. 그게 뭔가 이게 1등이 되질 못하는 거죠. 쌤, 따님 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뭘 했죠? 그때 콩쿠르 나가면 1등은 안 되고 2등 될 거랬죠. 그래서 딸이 몇 등 했다? 2등. 그렇지. 역학을 간단히 보라니까. 무슨 비법이 아니고 이거 이렇게 간단히 보는데 이 비법을 왜 안 가르쳐 주냐? 몇 명 중에 2등이죠? 엄청 많죠. 한 몇백 명 안 됩니까? 1000명 가까이.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등을 맞췄어. 2등이 많지. 그러니까 그것도 보세요. 비법이 아니라니까. 용 선생이 자꾸 감추고 있다 이러는데, 감추는 게 아니고 이걸로 봤다니까. 이걸로 내가 뭘 감춰? 뭘 자꾸 감춘다고. 이걸 자꾸 2등을 어떻게 맞춰? 겐토다 그래, 겐토. 이것도 쉽지가, 겐토도 있잖아요. 감각으로 딱 보이소. 내가 3등 보. 겐토도 진짜. 3등이라고도 안 했잖아. 2등 한다고. 맞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격각을 안 맞고 들어갔다라면, 네, 그래 되면 이제 1등 했겠죠. 그때는 내가 칼춤을 추는 운이 와야 돼. 그래갖고 피아노를 치면서 마저 하면서 막 이래 가쁘야 돼. 이러면 1등. 신들려야 돼. 근데 이제 격각 맞아 이런 거야. 실력은 있으니까. 이런 거 뭐 하다가 지금 뱀 뛰죠 지금.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갖고 뱀은 하여튼 뭐 이런 게 이제 이 멘트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말 잘하면 영의정이라는 거는, 셈이 누구한테 부탁하고 기댈 게 있으면요, 거기 바짝 수그리라는 거야. 까불지 말고 막 가고. 누가 나를 막 잘랐어, 모함을 주고 어디 간다라 막 붙어갖고 막 싹싹 빌든지 하여튼 막 하면 어떻게 된다? 말 잘하면 영의정 들어준다는 거죠. 쌤, 신살이 이렇게 막 필살기 칼날을 한번 뽑을 때는 쌤들이 칼춤을 추면서 뽑으랬죠. 가면 이게 다 뭐 숨긴 비법을 내놔라 자꾸 한다니까. 지금 다 내놨다니까. 이제 지금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 쌤들 올해 우리 오늘 뭡니까? 책거리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마지막 입세.
그 오hen리의 마지막 입시 오늘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너무 슬픕니다 이제. 뭐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밥이나기 묵든지 좀 슬퍼 눈물이 자꾸 나. 잠시만 닭띠는 뭡니까? 닭이 용을 본 것도 약간의 그 천사의 범죄는 들어가죠. 하지만 역지사지로 보면 이 닭은 또 뭐에 속한다? 도화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닭띠는 이 폼을 한번 잡거나 때깔을 한번 만들 일이 있다. 근데 올해 닭띠가 아무튼 이 폼이나 때깔을 한번 잡는 운이 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닭띠는 뭐랬죠? 주도적인 힘을 쓰기가 어렵댔죠. 닭은. 그래서 닭은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 수그리고 가야 되는 상태. 근데 요렇게 이 병진달에 이 용진자가 오면 폼이나 때깔 한번 잡아. 이게 진유가 합이 되죠, 합. 요것도 있죠. 의외에 그 생각지 못했던 연애사발동. 닭이 용을 보면 좀 순해집니다. 닭이 쪼꼬댁 하는 게 이 뭡니까? 닭벼슬이 있잖아요. 이 닭띠들이 한번 성질 잘 낸단 말이에요. 한 번씩 성질 부리는 거를 이 진이 보면 사그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요 닭이 진을 보면 진유가 합금 이래 보면 안 돼. 진이 오면 한목. 유가 진을 보면 목기처럼 변해버려요. 만춘에 가을 서리가 녹아버리니까 진토가 힘을 못 쓰니까 꼬꼬댁 하는 그 닭의 기상이 한풀 좀 누그러지지. 그러다 보니까 좀 순해진다 이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닭띠들이 이 진이 오면 수그러지고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성질이 조금 죽어버리니까 보통 합의 조정을 이끌어요. 합의 조정을 이끕니다. 그리고 하늘에 병화가 떴죠. 보통 이럴 때 합의를 해가지고 있죠.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내 가지고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성사되는 것도 돼요. 근데 보세요. 닭이 계약에 대한 성사 합의 하늘에 병화가 떴다 마무리를 짓는데 내가 주도적인 역할이 안 되니까 내가 약간 미치고 가거나 조건부로 조금 수용해 줘야 돼. 쌤 아까 아들이 닭띠 아니었습니까? 쌤이 닭 돼지. 아 돼지띠였네. 아. 돼지. 그러면 연으로 와도 그런 게 있죠. 연. 어떤 연? 어떤 연? 그 년이 아니라. 왜? 닭이 연으로. 닭이 연으로? 말고. 아, 뭐 그래 봐도 되죠. 예. 어쨌든 항상 우는 임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팔자에 이런 게 막 있어. 막 예를 들어 가지고 천간에 이런 게 있어. 근데 대운이 간목이 왔다. 다 박살나는 거지. 목이 금을 다 깨버리는 거죠. 이 만춘에 솟구치는 기상이 왔다는 거는 가을서리가 힘을 못 쓴다는 거지. 이 많은 글자들이 간목을 대적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옛날에 육식갑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운이라는 것은 육식갑자 자연의 순환운동이거든. 선생님 보세요. 올해가 개묘년 지나면 갑진년이 오죠. 자, 갑진년은 선생님한테도 갑진이요. 나한테도 갑진이요. 쌤한테도 갑진년이죠. 이 갑진년이라는 이 개념은요. 육식갑자의 60주기를 별자리를 보고 육식갑자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고대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역사의 세계인가? 그 연세대학교 사학과 그 이은성인가 그 교수가 쓴 책 보면 이 대우주의 만물의 이치를 육식갑자로서 뽑아놓은 거야. 근데 천간이 10개요. 지진이 12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쭉 가다 보면 천간 지지가 10개가 짝이 되고 2개가 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체 운동에서 짝이 안 나오는 2개가 이탈된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 고대 중국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망. 네.
괜찮아요. 이제 유종의 미를 가져야 돼. 아니, 뭐,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뭐 7번, 8번밖에 설명 안 했는데. 오, 이렇게 되지. 예, 나는 이제 이해한다니까. 10번도 안 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60 갑자가 뺑글뺑글 공전자전 하는데 여기서 딱 떨어진 거에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그게 갑자, 을축, 병열.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천간이 갑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간의 천체 운동이 개수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끝이 난 거야. 근데 땅바닥에 요 묘가 붙어 있죠. 근데 이 개수의 끝이 나고도 두 개가 남아요. 10간 12지지. 그러니까 공망이 뭡니까? 개수가 끝을 보면 개묘, 진사. 이 두 개가 공망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자고 약속이 된 거지. 그래서 천체 운동에서 말하는 60갑자는 그러니까 별자리의 운동으로서 뽑아 놓은 거예요. 그게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뭐 역사인가 무슨 천체 운동인가 하는 그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내가 책을 빌렸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 갑이라는 운동이 목성이잖아요. 목성. 하는 하성인데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해서 병화 정화를 딱 만들어 보더라니까. 이게 천간 지지 운동 때문에 천체의 기운이 오면 지표면에 땅의 기운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또 지지로 본 거야. 근데 희한하게 진술충미라는 구간을 만들어갖고 식간 시지비를 만들었다고 책에서 이게 한 400페이지가 썼는데 이거는요 천문학과가 아니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거 한 30번 보면 알겠지 하고 하려다가 실패했다니까요. 30번 보면 이 역학계를 떠날 것 같더라고. 아니 10간 12지지도 모르는데 무슨 명리를 하는데 이렇게 멘붕을 까 싶어서 내가 가볍게 이 정도만. 그래서 공방이 나오고 이게 다 이론이 있다니까요. 신살은요 다 이론이 있어. 이게 별자리에서 나온 별점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병화라는 건 하성의 운동이고 진토는 목성에서 하성으로 넘어가는 공자전에서 지구가 받는 기운이 병진의 간지 기운을 받는 거거든.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성이 들어오니까 금성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책에 나와요. 목기가 지구상에 이게 공자전 하면서 목성이 붙어버리면 금성이 멀어지고, 금성이 붙으면 목성이 멀어지고. 근데 이게 근데 당연히 힘을 쓰지. 근데 이걸 갖고 잘못 해보면 금목으로 때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 엉망진창 되는 기라. 지구는 이거는 운이잖아요, 운. 운을 그래 봐버린 거거든. 그러고 보세요. 대운을 볼 때도 제가 그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대운을 월지를 보잖아요. 언제부터 월지로 봤다고? 일지로 보는 분들도 있고 시지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마산의 그 유명한 철학원 원장님은 대운을 시지를 봤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입춘 세수설을 보잖아요. 전년도에 동지 세수설로 보는 분도 있어. 그거는 뭐냐? 보는 관법에 따라 달라. 근데 월지로 대운을 분석하기 때문에 월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계절 중심으로 본다 해서 대운을 환경을 볼 때는 계절로 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운이 왔다는 거는 우리가 월주 중심의 대운풀이를 하기 때문에 계절에 봄바람이 불어서 흔히 힘을 못 쓴다는데 이 개념 정리도 안 대놓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다 이 운에서 오는 거예요. 시지에서 접근할 때는 환경이라고 날씨 보면 또 안 돼 또. 시지로 보면. 그러니까 뭐 다 복잡하잖아요. 월은 환경과 같다. 기억이 나시죠? 김 대표. 아니, 김 대표가 요새 좀 말이 좀 요새 이 목욕탕 사업으로 지금 힘들어갖고 지금 좀 오락가락 하는데 하여튼. 금일반으로 오래 갑시다. 요거. 이제 이거 이제 딱 끝났으니까 이제 쌤도 이제 조금 쉬어가면서 공부했던 거 복습하세요. 요 노트 정리 있죠? 내가 몇 번 읽으랬죠? 한 30번 정도 읽고. 어제 갖다 놓고 오늘 갖고 왔다니까 저번 주 갖다 놓고 가방에 빡 들은 거 오늘 발견했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소띠 소띠가 이제 이 병진달을 본다라는 거는 이게 축진 파 걸리죠. 파 해석도 좀 해줘야 되고 파될 때 축중 신금하고 이 들어오는 병진달의 병화작용이 있거든요. 병신합작용. 그러니까 파도 걸리고
숨어 있는 지장 간의 합작용도 같이 들어온다고 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작용이 따른다? 천사 의한 작용도 붙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일종의 합의나 조정을 이끌어내는 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식의 어떤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묵은 골칫거리 같은 거 있죠. 묵은 골칫거리 같은 것들이 하나 해결되는 것도 됩니다. 묵은 골칫거리 해결. 왜 그러냐면 이제 축상에 있는 이 신금하고 이 병화가 합되는 것도 있죠. 합의 조정에 의해서 묵은 일을 하나 청산한다는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합의라는 게, 충이라는 게 묵은 일의 청산이나 정리 과정이 따른다. 이 소축자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합의 조정수가 붙으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아, 뭔가 정리 하나 되겠네? 이런 거 있죠. 근데 파에 의해서 정리가 되니까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가격 협상이나 가격 조정이나 어떤 이권 관계에 대한 변동, 부동산을 매도하시는 분이 이 병진달에 뭘 내가 청산을 좀 하려는데 되겠나 하면 분명히 가격에 대한 조정 변동, 이권 조정이 있는데 누가 임금이다? 진이 임금이니까 임금의 눈치를 봐서 말 잘하면 영의정, 말 못하면 유배의 가정이 따르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상대방의 의견을 조율해보라. 이렇게 썰을 푸는 거죠. 항상 이 보면, 들어보면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팔자에 좀 육친상 나와요. 내가 지금 어떤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좀 위축이 되면 그게 인성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때, 아, 저 사람이 인성에 대한 뭔가 있고, 이걸 육친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지르려고 하지? 식상간 기질을 발휘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약간 축진파는요, 약간 좀 번거롭고요. 연지에 있는 띠가 연지에 있으니까, 연지와 이 월지의 파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이게 예전에 뭐, 오래된 부동산 같은 것도 되고, 오래된 부동산 내지는 묵은 골칫거리 되고, 묵었다라는 건 오래된 거죠. 연은 오래된 걸 의미하니까. 내 사업장 같은 거 변동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축이 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신살은 뭐랬죠? 지지대 지지관계죠. 지지대 지지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보는 거죠. 이런 게 시지에 있는 사람들은 시가 파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 자리에 뭔가 좀 이동 변동이나 근심이 따르고 해요. 일지에 있으면 뭐가? 남편, 배우자. 월지는 직장, 연지는 묵은 골칫거리나 뭐 부동산 내지는 그냥 내 뿌리 자체를 흔드는 거잖아요. 지진 난 거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인 컨디션이 뭔가 좀 잡음이 오는 거 있죠. 이게 다 축진파예요. 근데 그 잡음 속에서도 해결될 건 해결된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천살이 주어진 환경은 항상 적극적인 문제 해결 양식을 펼치기가 어려우니 주변 여건이나 조력, 도움 주는 사람, 환경을 잘 감망하고 있죠. 거기에 따를 것을 의미한다. 고로 말 잘하면 자의정, 영의정, 말 못하면 유배를 받는 식의 고달픔이 있으니 각변이 설치지 말라. 이렇게 이런 천살 대운에 잘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큰 거래처의 납품 사업, 이권 사업, 그래갖고 이제 손님을 받는 접객성이 있죠. 그러니까 막 고개를 좀 더 수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를 육친으로 표현하면 뭐라 했죠? 1번 평관, 2번 상관. 그렇지. 선생님 그거 안 해, 또. 이제 은퇴가 아니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됐지. 평관 아닙니까? 이러면 복학해야 되고. 그러면 복학이 필요하고. 딱 상관 이런 거는 이제 안 넣는 거죠. 식상관이란 거는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고개를 숙이는 동작. 평관은 고개가 뻣뻣하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니까 식상간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주변에 받아먹을 복이 있는 것도 요 천살이에요. 천살. 그리고 하늘을 자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학 공부. 용선생 역학 공부 언제 했습니까? 미대운에 했잖아요. 천살 대운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러면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늘을 보고 원망하기 시작할 때 명리 책을 들고 다녔지. 적천수 이런 거 있잖아요. 책 보면서 이렇게 엉망이 됐구나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천사론. 쌤 아드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침에 봤지만 돼지 띠니까 돼지가 계묘년에 토끼를 봤다는 거는 뭡니까? 삼합으로는 해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해가 보면 장승살이요. 토끼가 보면 지살이니까 장성에 지살에 합이 붙었다는 것도 이동변동수죠. 그러니까 연에 붙었다는 거는 멀리 간다 했죠. 그러니까 동네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쌤 보고 내가 지방으로 아예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달의 변동이라는 거는 이 오가 뭐다? 남영남자를 붙으니 경기도 성남으로 간다고 때린 거고. 근데 성남 쪽이 안 되면 이 기본적으로 목국을 짜니까 강원도 동해 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차선이요. 최선의 선택지를 본다면 마로자. 근데 이쪽보다는 내가 성남을 더 본 거는 관이 떴기 때문에. 관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떴기 때문에 지방이라도 그래도 이제 좀 중심이 될 만한 판교 정도는 안 되겠나 보는 거죠. 이게 하기가 떴잖아요. 하가 뜨니까 이 달이. 그러고 올해는 머리 쓸 일이 많은 거예요. 이 토끼 묘자가 머리 쓸 일이 많은 게 새로운 거잖아요. 이게 묘가 묘를 본 거는 새로운 일로 이게 리메이크 된 거거든요. 신규 일이니까 안 해본 일을 하지 않겠나 본 거지. 예.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온다. 이래 보는 거. 오늘이 무슨 달입니까? 술이니까. 쌤이 나한테 물어보는 달이 우리 아이한테는 천살이니까 말 잘하면 영의정이랬잖아요. 딱 보세요. 이 올해 인연법인기라. 인연법이 있으니까 천살 공부하는데 아드님 천사룬에 위에 있는 상급자가 너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라는 오다를 줬으면 그 오다에 반항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조직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네가 가는데 선택지를 주게 되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너무 대들지 말라는 거지. 그 인연법상 천사룬에 하면 이제 잘못하면 유배지로 가면 강원도로 가는 것도 유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배지 얘기가 나오니까 강원도 두매 산골로 봐버리는 거죠. 그냥 말 안 하고 말 잘하면 영의정이면 판교, 그 현대백화점 더현대, 그 더현대가 아니다. 그냥 여의도죠. 판교가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뭘 이론을 짜매가지고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신살이 주는 그 고유 속성을 갖고 확장해 보는 거지. 예. 성남 판교로 안 가면 내가 간판을 내릴게요. 그 가면 올해 하고 내년 정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병오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동하고 변화할 때는 내가 뭔가 불만 속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새로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는 받는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운이 방향이 좋으면 그게 하나의 계기점을 줘가지고 좋은 성과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이때가 이렇게 문창이 뜨는 이런 운의 계기점이 좋으면 대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가기 위해서 길을 유도해줘요. 근데 대운이 불안하거나 운세 흐름이 안 좋으면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막아 끼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좋은 방향으로 터닝하는 계기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게 맞다고. 내가 볼 때는.